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수학과 김세구입니다.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의학계 수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의논술에서는 총 3개의 논제가 주어졌습니다. 모두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서 출제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이를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작성할 수 있는지가 평가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문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논제 1-1인데요.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3차 함수 fx가 4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고 여기서 abc가 상수일 때 이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f2의 x로 이렇게 우리 저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2의 4x 제곱에다가 g'-x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는 gx의 극한, 그러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gx의 극한이 마이너스 9a와 같아지게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다는 함수 gx는 최소한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gx와 fx가 있을 때 이런 gx에 대해서 우리 hx라는 함수를 gx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진 h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이 있을 텐데요. 그 최소값이 최대가 되어지는 a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가 이 논제 1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논제 1-1에서는 주어진 성질을 가진 함수의 최소와 최대를 어떻게 잘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판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답안으로 작성을 하는지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논제 1-1의 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우리가 하나 들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이제 gx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미분을 우리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x를 우리 미분을 해주면은 뭐 이 앞에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12의 x 2의 3x 제곱 플러스 2의 2x 제곱 플러스 b의 2x 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이 g''이 2의 4x 제곱에다가 g'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조건을 우리 요 g'x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12의 2의 x 2의 3x 제곱, 그 다음에 2의 2x 플러스 b의 2의 x 제곱이 그러니까 12x 플러스 2의 2x 제곱 플러스 b의 2의 3x 제곱하고 두 개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항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항등식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보면 이 항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 2의 x의 이제 각 개수들이 같아져야 됩니다. 뭐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따로 배포되는 예시 답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개수를 서로 비교를 하면은 b가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적당한 숫자들을 뭐 x에다 0을 집어넣든지 뭐 1을 집어넣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적당히 계산을 해주면은 b가 1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그 조건 나에서, 그러니까
gx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마이너스 9a가 된다는 것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 x에 여기서 이제 리미트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x 제곱 해준 게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기본적인 사실을 적용을 하면은 이 gx의 극한값은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이제 c가 마이너스 9a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조건,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함수 gx는 최소한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라는데요.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최소한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g'x를 우리 생각을 해주면은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극값을 가지려면은 g'x의 부호가 바뀌는 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근이 존재해야 되고 그 근 주위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이 EX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요. 요 뒤쪽에 있는 이 부분만 부호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E의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은 Y는 이제 6A 제곱 플러스 소문자 A 플러스 6 이 2차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대문자 A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중근이 아닌 양의 근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근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수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할 때 여기 이 꼴이 들어가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6이 0보다 크다가 되고 이거는 풀면은 절대값 a가 12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양의 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 함수의 꼭지점의 2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꼭지점 x 좌표가 마이너스 12분의 a이기 때문에 그게 0보다 커야 되죠. 그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합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a가 마이너스 12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부터 A, B, C에 대한 우리가 이런 성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B는 확실하게 나오고 C는 마이너스 9a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0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문제 HX로 돌아가면요. HX는 계산을 해보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A의 2 미안합니다. 여기 2가 있어야 되죠. A에 2에 이 부분은 A에다가 2에 2x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A 제곱에 2x 마이너스 9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합니다. 이게 A가 아니고 예, 2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요. 그래서 여기 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A에 2에 2x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미분을 해준 것을 우리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미분을 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면은 2배의 2x 3x 마이너스 a 2배의 2x 플러스 a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2의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근이 이제 또 나와야 되겠죠. h 프라임의 이제 그 최소값을 우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값을 찾기 위해서 근을 생각을 해주는데요. 이 x는 0보다 크니까 이 부분은 안 나오고, 근데 여기 보면 a가 또 음수기 때문에 이 x가 양수가 되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점밖에 나오지 않게 됐어요. 여기로부터 우리 x가 ln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것이 이 h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는 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h 프라임 x가 이 점 x ln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음에서 양으로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얘기는 hx가 x 이꼴 ln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 함수의 최소값은 이 ln 마이너스 2분의 a를 x에다 집어넣어서 그 x에다 집어넣어서 4분의 3 a 세제곱 빼기 9a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논제 1-1에서 묻는 것은 이 최소값이 최대가 되는 a 값을 구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최대값이 미안합니다. 이 최소값이 최대가 되는 a를 구해야 되니까 또다시 이 k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 생각을 해서 4분의 3a 세제곱 마이너스 9a를 우리가 k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k 프라임 a는 이제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또 미분을 도함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4분의 9a 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근을 찾아보면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자, 근데 이제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조건이 우리가 앞에서 조건 다로부터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k 프라임 a는 항상 보면은 0보다 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a는 항상 증가한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2 부분에서는 항상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2보다 작다라는 이 구간은 끝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증가하는데 끝점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이 끝점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ka는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hx의 최소값이 최대가 되는 a는 없다라는 것이 이 논제 1-1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논제 1-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변 AB가 변 BC와 직각을 이루는 사다리 ABCD가 있다. 변 AB와 변 BC에 동시에 접하고 사다리꼴 ABCD의 내부에 들어있으며 반지름의 길이 R이 최대가 되는 원 O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다리꼴이 있고요. 여기 사다리꼴이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원 O가 들어 있고요. AB와 BC에 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왼쪽 그림 같은 경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변 AD와 변 BC의 길이의 비가 1:2일 때 둘레의 길이가 1인 모든 사다리꼴 ABCD에 대하여 원 O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 둘레의 넓이가 둘레의 길이가 1이 되고 그런 경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 O의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그 최대값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삼각비를 이용하여 주어진 도형의 양을 삼각비로 표현하고 미분법을 활용하여 그 최대값을 구하게 하는 것이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여기 문제에서는 요 세타라는 각도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 BCD라는 그 각도를 요 그림에다 세타로 이렇게 일부러 줬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풀이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각도 세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풀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건 또 예시풀이입니다.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겠지만,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풀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다리꼴의 요 빗변, 옆면에서 이렇게 빗변 길이를 우리 x라고 우리 하겠습니다. 그걸 요 CD의 길이를 x라 그러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DCE의 각을 이제 세타라고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직각이 돼서 EC의 길이는 x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E의 길이는 또
그 x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x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근데 DE와 AB가 길이가 같게 되고, 그 다음에 AD와 BC가 1대 2이기 때문에 AD와 BE와 EC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x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사다리꼴 ABCD의 둘레의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끝을 다 더한 걸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1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그림에서처럼 이 원O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원O가 일단 선분 AD에 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원O가 선분 CD에 접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원O가 선분 AD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의 R을 우리가 편의상 R1이라고 여기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 R은 2분의 1 AB 선분 AB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거는 2분의 1 x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근데 x가 여기서 1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2 곱하기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사인 세타로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O가 CD에 접하는 경우는 요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삼각형, 그러니까 요 AB와 CD를 이렇게 연장을 한 직선을 생각했을 때 요 F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FBC라는 우리 삼각형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알려진 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R2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이 BF 길이에다가 이 BC의 길이 더한 거에다가 이 빗변의 길이 CF 길이를 빼준 거가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면은 이 BF 길이는 2배의 AB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BC의 길이도 BC도 이제 우리 앞에서 했지만은 B 거리에 이제 또 C 또는 B 거리의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빗변의 길이도 사실은 CD의 길이의 2배가 돼서 우리 이 양들을 앞에서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R2는 X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근데 X가 또 이 식이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언제 이게 R2가 R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래 이제 우리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2-R1의 차이를 우리 생각을 해주면은요, 여기 식에다 집어넣어서 x는 그대로 두고 계산을 하면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이 R2-R1의 부호를 우리 사실 알면은 이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x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부호가 바뀌지 않고요. 이 부분이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f 세타라고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부호가 R2-R1의 부호와 같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f 세타는 코사인 알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0이 되는 부분을 우리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사실은 이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이게 0이 되는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게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5분의 4인 되는 데에서 이 R1과 R2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이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고 사인 알파가 5분의 4가 되는 실수, 그러니까 각 알파에 대해서 이 F 세타는 유일한 근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사인 세타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F 세타가 이제 0이 되는 걸 계산을 해보면은 코사인 5분의 3과 5분의 4만 이 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우리 그 예시 답안을 여러분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근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호가 또 양에서 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0부터 세타가 이제 알파까지일 때 보면은 이게 R2가 R1보다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R2가 R1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 R1이 이제 R2보다 더 크냐, 뭐 이걸 우리 따졌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0부터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R2가 이제 R1보다 크게 되는 경우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취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R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R2가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 CD에 접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알파와 2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R2가 R1보다 작거나 같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R1이죠. 예, 미안합니다. 예, 이쪽이 이제 R2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R2가 R1보다 크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보면은 이제 R2가 더 그 AD보다 더 위쪽에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AD에 접하는 경우가 됩니다. 접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보면은 R1은 사실은 그려보면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R1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R1을 그리면은 이게 이제 R1이 되겠습니다. R1이 이게 되고 이게 R2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작은 거, 그러니까 AD에 접하는 경우가 아니고 요거는 더 작은 게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R1을 우리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R2가 이제 R1보다 작을 때는 R2가 R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이 저렇게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최대값을 우리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 DRD 세타 또 도함수를 우리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0과 알파 사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부분 R1을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은 이 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R은 세타에 대해서 증가함수가 돼서 세타 있고 알파일 때 최대값이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미안합니다. 세타가 알파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DRD 세타가 계산을 해보면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고 밑에는 또 제곱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은 이 경우는 감소함수가 돼서 또 시작하는 점 알파에서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다에 대해서 세타가 알파일 때 최대값이 되니까요. 그 R의 값은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취해서, 그러니까 위에 게 R1이 더 간단하니까 R1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준 걸 우리 집어넣어 생각하면은 사인 알파는 아까도 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 5분의 4가 되고, 그죠? 이게 이제 5분의 4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5분의 3 되고,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9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그 반지름 길이의 최대값은 9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논제 1-2의 예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논제 1-3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대한과 민국 모두 현재 1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원만 있습니다. 대한은 1원을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민국은 1원을 은행에 예금한다. 대한과 민국의 N일 후의 재산을 각각 AN과 BN이라고 하자. 물론 이제 이게 n이 0일 때 현재 1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A0, B0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1, 2, 3에서 이제 계속 앞으로 가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대안의 n 플러스 1 후 재산은 P의 확률로 UAN이 되고 Q의 확률로 DAN이 됩니다. 그래 현재 N일의 자산에다가 U만큼 되는 게 이제 P 확률이고, 그 다음에 Q 확률로 이제 DAN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민국의 N 플러스 1일 후의 자산은 항상 RBN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국은 은행에다 예금을 했으니까 그냥 예금 금리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대안은 이제 위험 자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익 또는 손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P 플러스 Q는 1이 되고 P는 0보다 크고 Q도 0보다 크고 P하고 Q가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U가 이제 R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R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D는 이제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니까 이제 손실, 이 경우는 이제 D가 손실이 일어났다는 거고, UAN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늘어났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일 후에 대안의 재산은 각 N마다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된다. 라고 할 때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라는 게 이 논제 1-3의 전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PK를 K일 동안 대안의 재산이 정확히 N번 상승할 확률이라고 정의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식의 값이 이 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1, A2, A3, A4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에 대해서 이 PK 여기 합해준, 이런 스메이션 해준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M은 이제 M부터 이제 2022까지 합을 해주는데 M은 2022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라는 조건이 또 여기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R의 4제곱이 UD 세제곱일 때, 그러니까 여기 U와 R은 여기 위에 여기 그 전체 조건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64일 후에 대안의 재산이 민국의 재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이라고 한다. 이럴 때 P와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P는 0.1과 0.94이고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다음과 같은 이게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라는 뜻이겠죠. 이 단이라는 이 부분에 뒤에 이제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제 같은 경우에는 이항 분포와 이항 정리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있다는 것을 우리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3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제 예시풀이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자, 문제는 여기다 이제 그대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X를 K일 동안 대안의 재산이 상승한 횟수,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대안의 재산이 이제 상승한 횟수, 그러니까 하루 지날 때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승한 횟수를 X라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 X는 이항 분포 BKP를 따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문제 조건을 보면 대안의 재산은 각 N마다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X는 이항 분포 BKP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PK 같은 경우, 이 확률 PK를 생각하면은 요거는 정확히 n번 상승할 확률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항 분포에 의해서 이 K 컨비네이션 M, 그러니까 K 조합 M에다가 KCM에다가 PK 제곱 Q의 K-M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항 분포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싶은 부분이 이 왼쪽, 이 식에 나오는 왼쪽 부분이 이제 오른쪽과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요. 왼쪽 부분을 이제 스멘션 해준 부분을 우리 들여다보면은요. 자, 이쪽은 지금 보면은 시그마 해서 이제 여기 인데 PK가 지금 여기 KCM, PM, Q의 K-1 제곱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KCM에다가 Q분의 P의 M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Q분의 P의 M제곱 같은 경우는 K가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깥으로, 스멘션, 이렇게 합해주는 시그마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부분만 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뭔지를 우리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 KCM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또 우리 이항,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요. MCM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의 M제곱, 이 다항식의 X의 M의 M제곱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이항 정리를 여기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의 CM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의 M 플러스 1에서 X의 M의 개수가 또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2의 CM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의 2022 제곱의 X의 M의 개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합해 준 거, 여기서 시그마 해 준 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요 앞에 이 다항식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다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1 플러스 xm,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m 플러스 1, 그 다음에 다 더해줘서 끝까지 1 플러스 x의 2021을 다 더해준 걸 우리 생각했을 때 이거의 xm 제곱의 개수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이 다항식을 다 더해준 건 또 들여다보면 이거는 등비 수열이 되죠. 그러니까 공비가 1 플러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초항이 1 플러스 x의 m이고, 그 다음에 끝항이 202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x분의 1 플러스 x의 2023 빼기 1 플러스 x의 m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이용을 우리 또 해보면은,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의 개수를 우리 또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식의 x의 m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여기 밑에 x로 나누는 거니까요. 이 분자만 들여다보면은 이 분자에서 x의 m 플러스 1의 개수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이거 x의 m 플러스 1의 개수는 이쪽은 1 플러스 x의 m 부분은 x의 m 플러스 1의 개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부분에만 지금 보면은 x의 m 플러스 1의 개수가 있고요. 그거는 2023 c m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는 2023 cm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원래 주어진 이 식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1이 m이 되고 A2가 m-m이 되고요. 그 다음에 A3가 2023이 돼서 이 세 개를 더하면은 202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논제 1.3의 첫 번째 문항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이 R 4제곱이 UD 세제곱일 때 64일 후 대안의 재산이 미국 재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P와 Q의 값을 찾으시오랍니다. 자, 아까처럼 이제 X를 64일 동안 대안의 재산이 상승한 횟수라고 우리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64를 계산해 보면은 그 X만큼 재산이 상승이기 때문에 U의 X제곱만큼 재산이 늘어났고요. 반대로 이제 상승이 하지 않으면 감소했는데 D만큼 감소를 하는데 감소한 횟수는 64-X만큼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U의 X제곱, D의 64-X제곱만큼 재산이 변하게 되고요. 여기서 물론 이제 A0가 이제 1원이라 그랬죠. 1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뭐 1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B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BN으로 되니까 이건 R의 64제곱이 그 민국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R의 6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조건이 보면 R의 4제곱이 UD의 세제곱이라 그랬기 때문에 요 64는 R의 4제곱에 16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R의 4제곱은 또 UD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걸 집어넣으면 U의 16제곱 곱하기 D의 48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4일 후 대안재산이 민국의 재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A64가 이제 B6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자, 우리 확률을 이제 여기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걸 확률을 집어넣으면은 UX 제곱 D 64-X가 U16제곱 D 4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UXD64X가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잘 보면 이제 X가 16일 때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이 함수가 X에 대한 증가 함수입니다. X가 늘어나면은 이 값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X가 이게 확률을 따지는데 X가 1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과 이 대안의 재산이 민국의 재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그 대안의 재산이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X는 이항분포 B64P를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계를 우리 따질 때 요 64라는 숫자가 충분히 크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 정규분포와 근사가 가능한데요. 그 조건이 보면은 우리가 64에다가 이제 P 곱한 거하고 64에다 Q 곱한 거 그죠? 1-P 해준 게 이게 보면 5보다 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P가 0.1이라 그랬죠. 그죠? 보면 이게 이제 6.4보다 크고 이쪽도 6.4보다 크게 됩니다. 이제 1-Q도 보면은 0.1보다 크기 때문에 6.4보다 크게 돼서 둘 다 5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조건을 만족해서 그건 n 값이 이제 충분히 크게 되는 경우라서 정규 분포로 근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규 분포와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에서 우리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P가 이제 X 16일 때 보면 이게 그 원래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이렇게 그 정규 분포로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표준 정규 분포 형태로 이렇게 정규 분포 했을 때 이제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P 할 때 이 표준 정규 분포 함수 g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p가 16-64p 나누기 루트 64pq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는 것과 이게 같은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g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g가 되고, 예, 그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이 값이 이제 뭔지를 우리 찾아줘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g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우리 생각해 보면은 여기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는 0.3413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거는 1 빼기 0.5 플러스 0.3413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0.1587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주어진 값이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게 P64 B64보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값이 1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64p 큐분의 16 마이너스 64p가 1과 같아진다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p 플러스 q가 1이라는 것과 p와 q가 둘 다 양수라는 거에서 p가 5분의 1이 되고 q가 5분의 4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자, 그래서 논제 1-3의 2번의 풀이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분의 1과 P가 5분의 1, Q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의학계 논술 의학계 수학의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의학계 논술 수학 해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논술 시험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